네, 김진팔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뭔가 터지고 있는데요. 이 뒤에 이 건물을 보시면 여기 앞에 빨간 지붕이 있는 입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붕에 빨간 지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집 이 집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죠? 그 옆집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길의 모양 길의 모양이 이제 대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를 이제 정확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요거도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빨간 입구가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 뭔가가 폭탄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뭔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꽝꽝 터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네, 이 장면, 이 위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장소를 보시면은 여기 이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밑에가 살짝 보이는데 여기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봇대가 두 개가 있죠. 예, 이거 두 개. 여기 보시면 전봇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전봇대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빨간 무슨 예,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그 색깔은 안 보이지만 예, 윤곽이 그림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봇대는 여기 있고요. 예, 그리고 뒤에 길이 지나가고 있죠. 이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누군가가. 네. 네, 러시아 깃발 예,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뚜뚜뚜뚜뚜뚜뚜뚜 자 남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하르키프 지역에 있는 요 마을의 이름은 베테리나 뭐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를 러시아군이 전투 끝에 점령했다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장소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그 다리, 그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이제 건설 중인데요.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공은 아니고 다리가 이제 개통 뭐 이런 거 연결이 됐고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거 뭐 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거 착공할 때쯤 나온 기사에 의하면 여기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네, 작년 11월 달에 나온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기존의 다리가 여기 있고요. 여기 아마 철교 기차가 다니는 거는 다리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여기에 그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위성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공 개통은 아니고 그냥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ISW 지도를 보시면요. 해당 위치에 점이 찍혀 있는데요. 네, 이거 빗금을 쳐놨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군이 잠깐 침투하고 무장 공비가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한 표시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스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변화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쿠피안스크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색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크라스나리만 지역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방향의 변화가 없고 보크롭스크 방향의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굴야이폴리에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포리차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에 변화가 없습니다. 공습 전후 투합세 노보로시스크 지역을 감시했던 보잉 E3 센트럭이는 터키 코냐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러시아도 터키 그 공군기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도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슨 뭐 수송복 공격하고 뭐 이거는 이제 비행기 어제도 나온 것 같은데 비행기 납품했다고 러시아의 그 수호이 뭐 35S 또 새로운 공장에서 나와갖고 납품됐다는 것이고요. 또 이거 드론으로 또 뭐 공격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좀 전투 장면이니까 뭐 이런 것들 연기 나고 뭐 폭발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챌린저 영국 챌린저
별거 없다, 안 좋다 그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터에 갔는데 쓰레기다 그런 거고요. 계란 항공기가 또뭐 어딘가를 공격하는 것이 있고, 네, 이런 거 콘스탄티노프가의 파브 3천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에요. 파브는 뭐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별 신기할 거 없고요. 네. 그래서 메드베데프 또 이 기사가 있는데 러시아와 유럽이 만약에 서로 싸움을 하면은 우호조가 발동돼서 미국이 또 유럽을 위해서 개입을 할까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에서 이제 무기를 재래식 무기를 다 펌핑하면 우크라이나 줄 게 없잖아요. 지금도 이제 없는데 이 전쟁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속에 군 입대 사무소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 왜 자꾸 사람들을 내몰아? 너 혹시 1800년대 파라과이 대통령이냐? 이런 이제 반응이겠죠. 이게 아레스토비치라고 과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 게시한 건데요. 이 사람이 파라과이 1800년대에 이길 수도 없는 그 전쟁을 끝까지 하다가 자기네 남성 인구 90%를 죽인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나 있으면 가망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질 건데 내가 거기 가서 왜 죽어야 돼? 이런 생각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다는 그런 블룸버그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지역방위센터 직원 또 띵가 먹고 그러다가 또 뭐 체포당하고 총격 끝에 뭐 한 명 죽고 뭐 이런 거, 예? 술에 취한 우크라이나 남성이 경찰관에게 술탄 던지고 막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서로 그냥 이거 예, 이거는 이제 그 비리를 저지른 아마 강제 징병요원 체포하는 영상 같은데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너무 불만이 심하니까 이제 젤렌스키도 뭔가 쇼를 하나 해야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리 그 나쁜 놈들 잡았다.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야 지금. 얘네들만 문제를 이거 쇼로 하지 말고 다 잡아야 돼 그냥. 그러면 얘네들이 강제징병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몇 명 쇼로 잡는 척하고 쇼 보여주고. 모를 줄 알았니? 한국에서 50년 딱 넘게 살면요, 사람을 첫인상에 딱 보고 이 새끼 사기꾼이다 아니다 이걸 알아야만 한국에서 생존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 딱 보면 알지. 우크라이나 포로 출신 한 남성은 장애를 가진 자신의 형이 탈영병으로 처리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2세인 형은 징집되어 전투 중 포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청력을 잃었고 3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 부대 소속의 의사가 그를 찾아와 탈영병으로 처리하고 연금 지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세에서 22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출국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드미트리 라즘코프가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제 18세, 22세 또 점점 이제 내려가는구만 나이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다시 한번 동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너부터 나가서 참호해서 죽어라. 우크라이나 외 내무부 장관 클리멘코는 모든 경찰관을 전선으로 파견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든 경찰관은 한두 달 동안 전선이나 최전선 한두 달? 가서 4시간도 못 버틴다는데 무슨 한두 달이야. 완전 사기꾼일세. 한국에서 딱 살면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 50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은요 딱 보면 이거 사기다. 이거를 첫눈에 딱 이 새끼 사기꾼이야 첫눈에 딱 알아채지 못하면 생존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준은 뭔지 아세요?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한국에서 구별하는 기준. 2발로 걸어다닌다. 그럼 사기꾼입니다. 2발로 걸어다닌다. 그리고 30살이 넘었다. 그럼 사기꾼이에요. 물론 30살이 안 넘어도 사기꾼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향한 수색 작전이 100주 대나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개인주택, 대중교통과 자가용 병원 침대와 직장에서 끌려나오고 약국과 식료품 중에서 매복 공격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불구가 되고 반쯤 죽을 정도로 구타당하며 최루탄과 전기 충격기가 사용됩니다. 일반 우크라이나인들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검 전체 병력 손실이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아프디 알로디노프 중장, 그러니까 아크마트 체첸 특수부대 사령관 러시아 측 타스 통신에 밝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를 기리기 위해 돈바스 일부 지역을 도니랜드로 명명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여기가 도니랜드래.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저 돈바스 지역의 나머지 부분을 도니랜드래. 네, 어제 나온 기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고문이라는 플래시라는 이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러시아 계란이 자기 집을 폭격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긴가민가 했거든요. 실수겠지, 뭐 격추당한 거겠지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새로 나온 그 보면 이 사람이 살던 집이 완전히 폭파돼 갖고 이렇게 뼈대만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고문이자 전자정찰 전문가인 플래시 베스트, 이 사람 기사도 많이 제가 인용을 했었거든요. 자택에 대한 공습은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이번 공격은 의도적이고 표적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러시아 측에서 이러한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베레스트린이 자택에 대한 공습은 이제 이러한 표적 공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유도 드론인 계란 드론과 정밀한 주거지 정보 수집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의 핵심 군사 기술자들을 표적 제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수중 드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딱 보면 이게 의도가 알아야 돼.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한국인이라면 이거 이런 의도구나라는 걸 딱 간파를 해야 돼.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독일 드론 있잖아. 그것만 유럽에서 도와준 게 아니야. 수중 드론도 유럽에서 도와줬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럽 좀 공격해. 푸틴 유럽 좀 공격해라. 그러면 완전 유럽이 참전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유럽 좀 공격해. 보드배도 그거 드론 수중 드론도 우리가 유럽 도움 받았지롱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정상적인 이제 사고 과정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조지아를 잃은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잃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유럽한테 이제 지금 화가 난 거야. 우리만 싸우고 우리만 피 흘리게 하고 니네는 왜 참전을 안 하고. 이제 젤렌스키도 바보는 아니니까 자기네가 총알바지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도 싸워. 니네도 러시아하고 싸워.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예비군 징집 연령을 70세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독일에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자기네 국민을 다 죽이고 싶은가 보다. 이 독일, 독일 지배계층은 자기네 국민을 싹 다 전쟁터에서 죽이고 싶은가 봐요. 하는 행동이 이상해. 푸틴 대통령이 또 무슨 어떤 행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관련 발언.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그 목표물이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이제 무서운 사람이죠. 조용히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난 말로 막 허풍 떨지 않는다. 조용히 계획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차근차근 해나가고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푸틴 대통령은 인접 지역의 안보 구역을 확대하여 국경 지역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돈바스와 노보로시아는 러시아 평균 수준의 지표를 달성해야 하며 모든 정부 기관은 이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돈바스와 노보로시아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대략 노보로시아는 대략 이 지역을 말하고 돈바스는 대략 이 지역. 정말 좁게 보면 여기 루간스크와 이제 도네츠크 합친 게 이제 돈바스고요. 노보로시아는 이쪽 부분을 이제 노보로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 이만큼 먹을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의 생활 수준이 러시아 평균 수준하고 맞도록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물론. 프랑스와 폴란드의 합동 군사 훈련 가능성은 유럽이 군사화와 핵 무장화를 더욱 멸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하고 러시아가 한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먼저 공격하냐?
네가 먼저 공격했으니까 네가 침략해. 이거 서로 이제 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신경전. 그래야 침략이야 이거를 해야 자기네 국민들을 다 끌어다가 70세까지 싹 다 끌어다가 전쟁터에 해서 다 죽여버리지. 왜냐고? 걔네들이 사회 불안 요소거든. 자기네가 잘못한 게 맞거든. 자국민이 자기를 네타냐후처럼 감옥에 보내면 어떻게 되는데? 야, 나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라 또 조금 띵가먹었기로서니 야, 나도 노후든 대비는 해야지. 너무하다 이 새끼들. 전쟁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RBK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공부채는 2025년까지 21% 증가한 4,9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목 GDP 대비 약 18.3%. 와, 어마어마하게 낮은데? 거의 100% 넘는데 한국도 100% 120%, 뭐 하여튼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 러시아 GDP 대비 공공부채가 이렇게 낮을 수는. 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제 자기네 영토에서 전쟁이 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땅이 최전방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벨라루스 여기 있잖아요. 발트 국가 그리고 폴란드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최전방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쟁에 대해서. 핀란드 국방부는 또 철도를 이렇게 해갖고 러시아하고 싸움에 대비해야 된다고. 전쟁터로 물자를 실어날려면 철도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철도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또 조기 경보기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거보다 엄청 큰 안테나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요. 예, 미국 거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러시아도 AI로 그 공격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그 서방의 팔란티르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군사용 AI가 필요하다. 그러한 분석입니다. 네, 이 영상은 그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 완전 막 전쟁 영화도 이거보다는 이런 으스스한 분위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건물이 타고 있고 길거리에 이건 뭐야? 순교자야? 이 동네 순교자 뭐 기념 초상화 같은 건가? 어쨌든 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다 태우고 있습니다. 다 부시고 그냥 탱크 이스라엘 탱크 지나가는데 장갑차인가 탱크인가? 네, 이란이 이번 휴전 기간 동안에 새로 찍은 지하 그 미사일 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얼굴은 그만 보여줘. 내가 이런 거 보려고 그렇지 이런 걸 보여줘야지. 야, 너네는 왜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 늙은 남자 얼굴을 그렇게 이런 거 보고 싶어서 동영상을 틀은 것입니다.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미사일이 많지롱. 미사일 발사대 차도 겁나 많지롱. 니네가 부신 거는 다 가짜임. 그거 개미 눈곱만큼 부시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 차량과 기타 등등 무기를 지하 땅굴에다 다 묻어놨으니까 야 드론도 겁나 많아. 막 이런 이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또 영어 신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의 FPV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과 이스라엘 방위군의 성공적인 시도에 힘입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자국 부대에 공급할 FPV 드론의 입찰 공고를 냈는데 문제는 가격. 헤즈볼라는 400에서 500달러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뭐예요? 똑같은 거 저가형 모델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야 왜 중국제를 사냐 또 그 여론에 또 개소리가 있었나 봐요. 싸면 됐지 중국제면 어떠냐.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제로 하게 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네. 900만 원. 예? 60만 원대 900만 원. 6,000달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환율 1,500원 곱하니까 900만 원 나요. 900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이거 60만 원짜리하고 상대가 되니까 어차피 부딪히면 꽝하고 터지면 쓰레기 되는 거 똑같은데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적당한 기능에 신뢰성 있는 기능에 싸면 되는 거지 많고. 너네는 좀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내가 볼 때. 네, 이거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가자지구 주민인가요? 가자지구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고 있는 자랑스럽게 헷갈리는데 누가 찍은 거야? 세상은 어떻게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가자지구랍니다.
예상대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륙함, 항공모함, 구축함, 호위함으로 구성된 강력한 타격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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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오늘 미 해군 오스프리 헬기의 비행 레이더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조지 부시함은 현재 코모도 제도 바로 남쪽 항에서 해상에서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다. 여기 그 아프리카잖아요. 예?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 요 섬 마다가스카르잖아요. 예? 그 근처 어디 있나 봐요. 속보미 해군이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 티파니 홀, MT 티파니 홀을 납포했습니다. 유조선인데? 예. 이러고서 무슨 휴전을 하자 그래. 모든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를 즉시 대피하십시오. 페르시아만에 있는 모든 선박의 선원들로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선박들을 가장 먼저 파괴될 것이므로 대피가 시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란디고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미국 사람인데 그 조상님이 아마 그 이란계인가 봐요. 그래갖고 이란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좋지 않은 물건들을 실은 배 한 척을 이제 그 유조선 말고 컨테이너선을 또 납포를 했어요. 예, 이란으로 들어가는 중국에서 보낸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놀랐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쟁이라 원래 그런 겁니다. 아마 그 컨테이너선에 그 이란으로 보내는 무기가 실렸지 않나라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까보고 있대요. 미국 군대가. 트럼프가 중국이 이란의 무기 공급을 암시했는데 그럼 미국만 무기를 재보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폭격을 예상합니다. 군대는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란 해협을 개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이란과의 협정이 없을 것이라며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란의 나머지 지역을 폭파시키지 않는 한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을 폭격하겠다. 트럼프 오늘과 내일 최소한 합의안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란 폭격을 재개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폭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상에 임할 때 이런 태도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 사령관 세이드 마자드가 강력한 경고를 발했습니다. 이란 남쪽 이웃 국가들은 만약 자신들의 지리적 위치와 시설이 적의 이란 공격에 이용된다면 중동 지역의 석유 생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 이란인데 이 나라들이 미군 기지에서 그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석유 생산 기지를 다 뽀개버리겠다는 거지. 너네 이제 석유 팔아서 장사 못 해먹을 줄 알아. 너네 쫄쫄 굶어야 될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 소식통은 타스님 통신에 이란은 전쟁 재개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차기 전투를 위한 새로운 카드를 준비해 두었다. 이란은 지난 2주 동안 전쟁 재개 가능성을 예상하고 군사 장비를 이동시켰으며 새로운 목표물을 파악했다. 이란은 전쟁이 재개되는 즉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지옥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것은 전쟁 행위이며 따라서 휴전 위반입니다. 상선을 공격하고 승무원을 인질로 잡는 것은 훨씬 더 큰 위반입니다. 이란은 제한을 무력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고 괴롭힘에 저항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 깨진 거예요. 예? 뭐 어떤 미국의 그 가짜 뉴스에 의하면 야 협상 하기로 했대. 개뿔 하기는 뭘 해? 김진팔이 맞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이란 당국은 구체적인 보장과 명확한 의지 없이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차피 결렬이 예상되는데 거기 회담당에 갔다가 오는 길에 비행기 격추돼서 다 죽기는 싫잖아. 그죠? 속보 이란 수요일 이슬라마바드 회담 불참선언 타스님 통신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고. 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란이 있잖아. 좀 연장해 달라고 해서 휴전을 연장한다 그러는데 이란은 그런 거 없어. 계속 뻥을 치는 거야, 그냥. CNN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주요 미사일 비축량을 소진했으며 이를 보충하는 데 최대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에 따르면 미국은 정밀 공격 미사일이 약 45%,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요격기 50%, 그리고 배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의 거의 50%를 사용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등 다른 시스템들도 20-30%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분쟁이 곧 발생할 경우 단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로 인해 취약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비축량으로는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에 충분치 않으며 생산 속도가 느려 재보급에는 3에서 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무기 수출 제한 조치 철폐. 이제 미국이 무기가 부족하니까 일본한테 야 니네 무기 다 내놔 그랬나 보지.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패소한 쪽이 조건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봉쇄는 폭격과 다를 바 없으며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합니다. 더욱이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주도권은 이란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 마흐디 모하마디.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 에브라임 졸파가리는 미국에 경고하며 우리의 유능하고 강력한 군대는 오래전부터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란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라도 발생할 경우 우리는 사전에 지정된 목표물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다. 그는 성명 말미에 미국을 침략자이며 어린이 학살을 자행하는 시오니스트 정권이라고 칭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배 재무장관, 미 해군은 이란 항구 봉쇄를 계속할 것이고 카르그솜 공격해서 유종을 폭파해버릴 것이고 그리고 테헤란을 계속 돈줄을 조일 것이고 무역도 못하게 하고 대충 이런 거예요.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벼를 강요하는 수단도 이거잖아요. 돈줄 조이는 거.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란 협상팀은 무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로부터 수요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의 회담을 진행해도 좋다는 정신혼을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악시오스, 이거 모사드 출신 기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악시오스에 따르면 가짜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과의 외교적 만남 계획이 무산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의 테헤란 방문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가서 또 열심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 네타냐후도 여기 또 있습니다. 말 밀레이가 이스라엘 콘서트 무대에서 광란의 공연을 펼치는 동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소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당나귀 고기를 먹고 있다. 아르헨티나 하면은 소고기 그거 아닌가? 농업국가 어마어마한 팜파스인가 대초원지대에서 소고기가 너무 싸갖고 맨날 소고기로 파티한다는 그 나라에서 소고기 가격이 비싸다고? 헐! 예멘 안사르알라의 지도자 압둘 알 후티는 이란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도 참전 선언했습니다. 이게 휴전 연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캐롤라인 리비 대변인이죠. 대통령 대변인. 리비에서는 미국 국민에게 진실을 폭로합니다. 미국 언론 매체들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이란을 편들고 있다. 사실 오늘 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으로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협상 전략과 에픽 퓨리 작전의 성공 덕분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면 안 돼. 그럼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 상종도 하지 마. 쿠바 외교부는 최근 쿠바 미국 대표단 간의 회담이 있었다는 보도를 확인했다고 이제 쿠바로 또 시선 돌리기 할 아이템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쿠바에서 우리가 이겼어 또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이 회담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저께 나왔잖아요. 대부에서 회담을 하면 회담장에서 죽여버리죠.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했던 거잖아요.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쿠바도 이제 회담하고 죽겠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남부의 한 마을에 예수상이 철거된 자리에 새로운 십자가를 설치했다. 제가 이 정확히 어떤 마을인지는 자료가 부족해서 못 찾았는데 이 예수상이 그 해당 지역의 카톨릭 교회들이 공동으로 그 돈을 모아서 제작한 그 대량 생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속보 이스라엘 채널 12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허컵이 주요
주미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이란 관련 사태 긴급 논의를 위해 워싱턴 DC로 소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 있던 미국 사람 대사가 다시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하고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임시 휴전 연장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유선으로 도청당할 염려가 있는 안 되면 그런 안 되는 거를 구두로 전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편으로 직접 트럼프가 이제 네타냐후한테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사한테 불러서 야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가서 얘기해. 또는 네타냐후가 이 미국 대사를 통해서 트럼프한테 뭔가를 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전화로 안 하고 사람을 직접 보내서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핵폭탄 누가 언제 이란한테 쏠 건가? 그거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네가 해 임마. 내가 임마 무기는 대줄 수 있어. 재래식 무기. 근데 내가 직접 핵폭탄을 쏘라는 건 아니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하려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여성 8명을 교수형에 처할 계획이라고 계속 이란 악마화하고 있잖아. 이란은 뭐 여자도 죽인다. 그럼 여자 범죄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형벌 집행을 안 하냐? 남자만 그러면 형벌 집행하고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로 봐줘야 되냐? 그건 불공평하잖아. 이건 정권 교체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겠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해놨습니다. 트럼프 이란에 대해 언급하며 이 피해 굶주린 자들이 이거 악마화잖아요. 이란은 피해 굶주린 자들이다. 예? 사람을 많이 죽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아야톨라 정권은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계획했습니다. 비비 네타냐후. 그들은 이것도 이란 이제 악마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이란 악마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한마디 했어. 야, 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타냐후 총리 핵 홀로코스트. 그딴 소리 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라고 러시아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그런데 왜 핵 위협이 왜 있는 거야? 지난해 완전히 파괴했으면 핵 위협이 없어야지. 보잉은 4월 초 소형 터보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신형 고성능 활공폭탄기가 지금 이런 게 어디서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러시아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바브 있잖아요. 바브 꽁무니에다가 로켓을 붙인 거예요. 제트 엔진. 그래갖고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 이거 본 거 같아. 이 영상. 예? 그래서 미국이 비슷한 거 이제 만드는 거지. 이거. 예, 뒤에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뒤에. 꽁댕이에 이걸 붙여갖고 똥꼬에서 불이 확 나오니까 아따 그러면서 멀리 날아간다는 그걸 이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미국 포트노스 금괴 품질 스캔들은 프랑스가 미국에서 금을 빼돌린 이른바 금철수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못 믿겠으니까 야 너네 맡긴 금 내놔. 2차 대전 직후에 그 유럽이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보관을 옮겨놨어. 맡겨놨어. 금을. 그런데 지금 안 되겠어. 미국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고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어디에서 그 지금 금을 내놓으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금을 돌려받았는데 야 조사를 해보니까 금이 함량 미달. 야 이거는 아니지. 우리가 맡긴 금은 이거보다는 더 좋은 금을 맡긴 것 같은데 왜 가짜 금을 내놓고 있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 이제 AI 추천해서 본 건데요. 이거 좀 이미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좀 길어요. 그래서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번 사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는 식량위기. 식량위기가 일어난데 이 제목에도 나오거든요. 3개월 안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에서 다 비료고 뭐고 다 나오기 때문에 이란이 항복하지 않으면 종말이다. 제목이 자극적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식량위기가 더 중요하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전쟁과 교환과의 설전 속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기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정신적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선정량이 감소했다. 얀부면은 홍해 쪽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선적을 감소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막히니까 사우디가 이쪽 얀부항이라는 여기서 이제 배에다가 기름을 팔고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선주들이 좀 꺼려한데 왜냐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여기 예멘한테 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군인 대상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건 잘하네. 예? 미국이 이런 건 마음에 들어요. 독감 백신 접종이 본인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유롭게 접종하셔도 됩니다. 접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제로 접종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신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 그 가짜 그 뭐야 마루타 주사 그거를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저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라고 해갖고 핸드폰에다가 그 QR 코드 주사 맞았다는 거 QR 코드 딱 찍어갖고 그거 앱을 보여주지 않으면 식당도 못 가, 마트에서 물건 먹을 것도 못 사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표 관련해서. 예? 짐승의표 제가 전에도 영상 만들었지만 어떤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게 뭐예요? 종교 강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예? 교회에서 그 저 예배 끝나고 그 입간판에 그거 있잖아요. QR 코드 핸드폰에 찍어 오셨어요? 어디 보여주세요. 예? 이거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마트에도 못 가고 예? 아무것도 못 해요. 돈을 못 써요. 계좌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AI하고 예? 로봇가 딱 들어와서 완전 다 백수가 된 거야. 근데 로봇하고 AI한테 예? 일자리를 뺏겨서 백수가 된 사람들한테 뭐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걸 주겠죠. 기본소득을 뭘로 줘요? 전자화폐. 예, 정부가 운영하는 그 중앙은행 전자화폐 CBDC 같은 걸로 주면 어떻게 돼요? 자, 완전히 걸리는 거지. 야, 너 뭐 일요일 날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가서 입간판에다가 그 QR 코드 박았어? 야, 핸드폰 보여줘. 근데 안 가는데요. 저는 양심상 그 교회 안 다니는 무교인데요. 이 새끼가 너 기본소득 계좌 막아버릴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너 김진팔 유튜브에 동영상 너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동영상 올렸더라. 기본소득 너 맞겠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동영상 안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그 접겠습니다. 그냥 동영상 이거 보고 인터넷이고 아무것도 안 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굶어 죽기 싫어요. 이렇게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